제가 이 브랜드 수업을 유튜브 클래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를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어요. 과연 글쓰기가 브랜딩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0일 동안 정리를 하다 보면 이미 쓴 글이 있지만, 제가 쓴 글들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아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랑 같이 소통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또 분명히 또 뭔가 그동안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확실히 새벽이라 가지고 목이 좀 잠기긴 하네요. 예, 여러분들 양해 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90일 중에 2 일차 "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거고 또 의문점들이 있으실 건데,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글을 쓰고 누군가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텐데, 제가 어제는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의 시작은 내가 가진 고민과 불안, 문제,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나만의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하는 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배상민 교수라는 어떤 분의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질문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시거든요. 음. 근데 평소에 질문하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분이 화초를 키우는데 맨날 화초를 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예. 화초를 키우는데 이제 물을 제때 안 주거나 여러 가지 관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인제 화초가 말라 죽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근데 이분은 그런 화초를 죽이지 않고 제때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던 롤리폴리 팟이라는 화분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이 화분 뭐 평범하게 생긴 화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식물을 죽이지 않는 식물이 죽지 않는 그런 어떤 화분을 만들었을까요? 예. 그 방법은 뭐냐면 물을 주면 물이 마르면 물을 주지 않으면 화분이 저절로 기울어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오뚜기 원리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예, 물을 부으면 화분이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 화분이 이렇게 기우는 거죠. 그러면 기울어 있는 화분을 보고 화초를 키우는 사람이 '아 지금 화초가 지금 물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디자인 어워드에서 큰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게 좋은 질문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면 저 화분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다른 상품 제작자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오뚜기처럼 물을 주지 않으면, 예, 안녕하세요, 12 년님. 예, 시마일님 안녕하세요. 네. 예. 12 년님은 시간 가성비 올려주는 여자. 이름이 너무 멋진데요. 근데 좀 약간 시비를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반갑습니다. 어제 못 뵀던 것 같아 가지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 하나조차도 시간 가성비 올려주는 여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화분을 하나 디자인을 하는데도 이렇게 좋은 질문이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음. 저는 브랜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Why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어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하잖아요. 근데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진 이유는 뭘까요? 음.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남겨 봐 주시겠어요? 예. 과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때 토끼가 진 이유는 뭐죠? 음. 어떤 사람들은 혹시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년이면 어떠세요? 끈기 부족.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안 계신가요? 제가 이 내용을 정말 돌돌 집사님, 예. 예. 이렇게 쉽게 맞추시면 쪼끔 재미가 없긴 하지만,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만심 때문에 졌죠. 근데 만약에 토끼가 다리 힘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약간 원래 지구력이 좋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자만심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근력이 좋고 지구력이 좋아도 계속 거북이한테 질 겁니다, 이런 자만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 왜 일본이 아시안컵에서
예, 아시안컵에 나갔다가 이란에게 져서 8 강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겪고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극적으로 인제 계속 인제 4 강까지 올라왔는데 자만심, 그래서 이런 자만심이라는 그런 어떤 정답을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똑같은 뭐 이렇게 축구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축구의 가장 큰 문제를 뭘로 생각을 했었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어떤 투지나 의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예 정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히딩크의 진단은 달랐죠. "너네가 체력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신발님. 히딩크가 그렇게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처음에는 막 예 5대 0으로 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월드컵에 4 강까지 오르게 되는 기염을 토했죠.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겠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글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불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상품을 만드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그런 방법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근데 그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불안에서 결핍에서 글을 시작하면 분명히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예. 정말 저처럼 50 대에 새로운 세컨드 스테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세컨드 라이프를 살아야 하는 사람, 예 기존에 있던 직장에서 나와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독립을 해야 되거나 또 새로운 밥벌이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불안과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잘 해결해 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게 회사이든 전문가이든 뭐 심지어 컨설턴트이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이 질문. 그러니까 '나를 브랜딩해야 된다.'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브랜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안이 좀 매력적이신가요? 그거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가지고 사실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의 얘기를 들어 주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질문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보면 그 내용들이 결국 좋은 글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면 안 되겠죠. 예. '나만 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글을 차별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훈련이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런 거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돼요. 저 같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되고 나중에 다듬어도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인제 브런치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잖아요. 브런치북을 하다 보면 인제 약간 예 나중에 브런치북 대상을 받으면 여러분들 따로 돈을 내지 않고서도 출판사 의뢰를 받아 가지고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저도 브런치북에서 2번 정도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브런치북은 근데 아무나 쓸 수 없죠. 브런치북은 사실은 그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서 브런치북의 작가가 됩니다. 혹시 여기 브런치북 작가이신 분 계실까요? 예. 혹시 되고 싶은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브런치북을 쓸 때 브런치북의 어떤 그 저기 운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글의 독특함입니다. 아무나 쓸 수 없는 글이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이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인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브런치북에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떤 글을 쓰겠다고 심사할 때 내미시겠습니까? 예.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되게 될 거고요. 또 나만 쓸 수 있는 글이어야 되겠죠. 그럴 때 내가 어떤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나만 던질 수 있는 질문인가? 그래서 물론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경험한 데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점들이라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내가 월천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월천에 관련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제가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게 음 정말 내가 월천을 안정적으로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내미는 신사임당이나 자청 같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질문 말고도 세상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바로 쉼표 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개인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남들이 하는 고민 똑같이 하고 남들이 하는 문제 똑같이 끌어안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쓴 글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읽히게끔 하려면 남들과는 쪼끔 다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음 저는 처음에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썼을 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공황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기력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회사 일을 해도 능률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루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죠. 그래서 한 달에 뭐 진짜 한 100 권 한 1 년에 한 100 권, 200권 정도의 책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 답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러면 세상에 그런 답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인제 신발이나 뭔가를 살 때도 신발이나 옷을 살 때도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에서 스몰 스텝이라는 그런 어떤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통해서 스몰 스텝이란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 관련된 글을 브런치에 꾸준히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글을 읽게 됐고 글을 쓰게 됐고 세바시에 출연하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주제넘게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저는 저만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쓰고 난 후에 지금은 스몰 브랜드들, 작은 회사들에도 브랜딩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 답을 찾는 글들을 브런치에 꾸준히 올려서 이미 1,700개 가까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책 한 권 내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지금 벌써 서너 군데 출판사랑 출간을 얘기하고 있는 책들이 한 서너 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길게 얘기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만의 질문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질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책을 내실 수 있도록요. 근데 그게 없다면 쪼끔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비슷한 책이 세상에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음. 우리가 이런 90 일간의 어떤 글쓰기 브랜드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어떤 질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쓰실 수 있도록, 글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톡방을 개설한 거 여러분 아시죠?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일의 수업의 어떤 링크나 그런 어떤 정보도 교환할 뿐더러 우리가 앞으로 함께 어 시작하게 될 미션들, 여러 가지 미션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런 미션들을 기록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쪼끔 시간이 지나면 카페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좋은 질문이란 결국 나의 문제에서 시작돼서 나의 절실함에 시작된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면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글을 목차를 잡고 글을 쓰는 건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나만의 질문은 무엇인가? 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질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글을 쓰실 수 있게 되고 좋은 책도 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 회사 동료가 있습니다. 그 동료랑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이트 구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책을 쓰고 나서도 그 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쓰고 나서 그 책을 출판사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홍보해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책을 쓰고 나서 강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쓴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료 강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내고 나서도 마케팅도 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예,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출간뿐만 아니라 그 위에 마케팅까지 돕는 일들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90일 동안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뭐다? 예, 좋은 글은 박문희 님이 잘 정리해 주셨네요. 좋은 글은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나만의 질문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질문이 있다면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일단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 영상은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채널도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새로운 채널에서 뵐 수 있을 텐데 그때 지나간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벽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박효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